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소신 있는 정치가 구준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준은 북송 초기 송태종과 송진종조의 유명한 명신입니다. 그는 소신 있고 강직한 신하로 유명했는데요. 그는 어려서부터 천재성을 발휘했습니다. 그가 7살 때 어른들 앞에서 불과 3걸음을 걸으면서 시를 생각해내서 바로 읊었던 일은 아주 유명한데요. 어려서부터 천재성이 보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춘추 3전, 즉 춘추 공양전, 춘추 곡량전, 춘추 좌시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책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그 춘추 3전을 아주 능숙하게 다 외워서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인 면에 능통했습니다. 19살이란 나이에 과거에 합격해서 진사가 됩니다. 19살이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젊은 나이로 중앙 과거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방관으로 나가게 됐는데요. 지방관으로서도 정치적인 업적이 뛰어나서 20대 중반에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구준의 진면목이 나타나는데요. 그가 소신이 있다는 일은 2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북송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한 번은 구준이 송태종에게 어떤 건의를 하고 있었는데 송태종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뛰어난 건의가 아니어서 용상에서 일어나서 편전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돌아가는 그 길을 구준이 막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건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건의조차 안 듣고 가려고 하니까 황제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국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일입니다. 황제가 걸어가는데 황제의 옷자락을 잡아당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구준은 폐하,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십시오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송태종도 젊은 관리가 그런 용기를 보인 것이 가상해서 다시 용상으로 돌아갔고 구준은 그 앞에 엎드려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기가 막힌 부국 강병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태종은 자기 침실로 돌아와서 황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태종에게는 위징이란 신하가 있었지만 나에게는 구준이 있어서 정말로 다행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당태종의 위징은 누구냐면 당태종이 이루었던 태평성세, 즉 정관의 치세를 이루도록 역할을 했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위징입니다. 그리고 위징은 언제나 당태종이 잘못하면 직언을 했던 신하이기 때문에 송태종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어전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구준은 지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북송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습니다. 태종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기우제를 들이셔야 됩니다. 어째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구준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폐하의 정치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태종이 되게 기분 나쁘죠.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고위관리도 아니고 중간관리인 구준이 바로 폐하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느냐? 폐하께서 형벌을 공평하게 집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노해서 이렇게 감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이 노해서 감을 내린다. 즉 황제가 무엇을 잘못하면 하늘이 홍수를 내리거나 또는 감을 내린다. 이런 것을 바로 이제 천인 감응설이라고 합니다. 구준은 그 설을 믿지는 않았지만 빗대어서 이 태종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종이 불쾌한 표정으로 정확히 얘기해보거라. 내가 어디 형벌이 불공평하단 말이냐? 폐하, 대신 중에 왕면이란 자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왕면이 있었습니다. 왕면이란 자가 있는데 그 왕면의 동생도 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엄청난 뇌물을 받아서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왕면이 힘을 써서 곤장으로 그치게 했고 결국 나중에 다시 벼슬자리를 주게 됐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없었던 중간 관료 한 사람은 뇌물을 받은 것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왕면의 명령에 의해서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형벌이 공평한 것입니까?
폐하께서 이렇게 형벌을 공평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하늘이 노해서 이렇게 가뭄이 들게 한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관료가 대신들이 질벽에 서 있는 어전에서 그것도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던 왕면이란 재상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 왕면은 그 자리에서 태종에게 사죄를 했고 결국은 재상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송태종은 구준의 그 용기를 굉장히 높게 사서 간이대부라는 벼슬을 내립니다. 간이대부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감사원의 고위직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나를 계속 그렇게 꾸짖어달라. 나의 잘못을 계속 지적해달라. 이런 뜻이었죠. 이 송태종은 굉장히 뛰어난 임금입니다. 그런데 구준이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것은 그 일 때문이 아니라 북송이 요나라와 맺었던 치욕적인 조약인 전현지 맹 때문에 유명합니다. 사실 북송이 가장 골치 아파했던 강적이 그 당시에 북쪽에서 강국을 이루고 있던 요나라였습니다. 하필이면 송태종의 아들 이 진종조 때 요나라가 가장 강성했는데요. 이 송태종도 요나라를 공격했다 계속 실패했고요. 송진종도 여러 번 공격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자 요나라가 그 당시에 명군으로 유명했던 요 성종과 그의 어머니 소태우, 이 소태우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태우 중에 한 사람이고 정치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사실 당나라의 무측정과 비교가 되는 여인인데요.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소태우와 요 성종이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송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 국경이 하나하나 점령당하면서 전현이란 곳까지 왔습니다. 전현은 옛날에 전주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황하가 개봉 바로 위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황하가 북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전현이라는 곳에 도시를 가운데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전현은 성이 북쪽 성과 남쪽 성이 있었고요. 거기서 불과 몇십 킬로 떨어진 남쪽에 수도인 개봉이 있었는데요. 이 황하가 돌파당하면 개봉은 요새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점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송 조야가 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은 남경으로 천도하자, 또 한 사람은 아예 멀리 사천성 성도로 천도하자고 건의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구준은 재상을 지내고 있었는데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지금 만약에 천도를 하면 더 이상 송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현에서 우리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요나라 군대를 맡고 있는데 폐하께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친정을 하셔야 됩니다. 친정이라는 것은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친정이라고 합니다. 진종은 사실 문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친정을 한단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구준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의 끌려가다시피 개공에서 북쪽인 황하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전현의 남쪽성에 이르니까 군인들의 사기가 올라갔죠. 황제가 직접 군대를 끌고 오니까 우리 황제 만세!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이 황하 건너 북쪽성까지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구준이 거기서 한마디 더 합니다. 폐하, 황하를 건너가셔야 됩니다. 적군이 가까운 데까지 오는 것도 겨우 왔는데 황하를 건너가라고 그러니까 송진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구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폐하, 여기까지 오셨는데 건너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종도 군대를 이끌고 황하를 건너서 전현의 북쪽성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력을 다해서 싸우던 송나라 군인들이 사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바로 요나라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라 군대가 당황했죠. 수비만 하고 있다가 송나라 군대가 공격을 가하니까 이들도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우려고 그 당시 요나라에 샤오다린이라는 명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찰을 나왔다가 정찰 나온 샤오다린을 알아본 송나라의 장수가 화살을 당겨서 쏴가지고 이 화살을 맞아서 죽습니다. 요나라의 총사령관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라도 더 공격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요나라 북쪽에
나중에 금나라를 세웁니다마는 여진족의 동향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라가 이거 안 되겠다, 퇴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알아차린 구주는 송진종에게 계속 공격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회에 그동안 요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북경 일대, 그것을 연운 16주라고 그러는데요. 연운 16주는 5대 19개 하나인 후진 때 석경당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 요나라에게 바쳤던 땅입니다. 그것을 수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송진종은 그렇지 않아도 전현까지 온 것도 엄청난 용기를 갖고 온 건데 북벌을 하자고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재상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맙시다. 그 틈에 이 구준을 싫어하던 왕흠약, 정의 같은 신하들이 맞습니다, 폐하. 지금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요나라와 화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나라는 퇴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송나라에서 화의를 요청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면서 화의를 했는데요. 화의 조건이 굴욕적이었습니다. 첫째, 형제 국가로 지낸다. 예전에는 송나라가 위고 이 요나라가 신하의 격이었는데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라에 부족한 물자를 준다는 명목으로 매년 은 10만 냥, 비단 20피를 주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으로 평화를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라의 소태우와 요 성종은 아주 기분이 좋아서 그 공물을 받고 퇴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국경을 유지하게 됐는데요. 송진종은 그 공을 구준에게 돌렸습니다. 재상이 없었으면 우리 북송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왕흠약이라는 신하가 구준이 없을 때 진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치욕적인 조건으로 화의를 안 맺어도 됐는데 저 구준이 지나치게 공격을 요구하는 바람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준이 저렇게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준과 진종 사이를 떼어놓습니다. 결국은 구준은 그의 강직함 때문에 항상 황제에게 올바른 소리를 했고 또 신하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것을 꾸짖었고 귀족들보다는 이 평민의 인재들을 많이 등용하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당시 문벌을 이루고 있던 귀족들에게 미움을 샀고 결국은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이 말년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62세에 죽게 되는데요. 저 광동 땅, 지금은 광동이 발달했습니다만 예전에는 아주 만왕의 땅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랑캐들이 사는 땅이죠. 글로 쫓겨내려가서 병사하고 맙니다. 이 북송 초기의 명신 그리고 당나라의 태종 때 위징처럼 직언을 했던 정말로 소신 있는 정치가 그러면 구준이 꼽히는데요. 이 구준은 북송조에 많은 공적을 세웠지만 결국은 간신이었던 왕음약과 정유의 계략에 걸려서 이 말년을 비참하게 보냈고 결국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북송이 요와 100여 년간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준의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전현진맹은 구준이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 당시 정세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맺게 됐었고 그러나 그 당시에 구준이 보여줬던 송진종을 직접 친정하게 해서 요나라가 이 송나라를 계속 건들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했던 것은 분명히 구준의 공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게 했던 것 그것을 역사가들은 구준의 공으로 돌리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송 초기의 명신이자 강직한 신하이면서 자기 소신 있게 정치를 했었던 정치가 구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인물을 찾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